아주 돌아가면서. 워크북 64페이지 12번 문제. 달에서 물체의 무게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배라고 한답니다. 좀 가볍다는 얘기죠. 지구에서 무게가 Xkg인 물체가 달에서 Ykg에 할 때 달에서의 무게가 24kg인 물체의 지구에서의 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X고 누가 Y인지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누가 X예요? 지구의 무게가 X예요. 그다음 달의 무게를 Y라고 불렀죠? 시계 보면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6분의 1이 달의 무게예요. 그럼 달의 무게는 이게 Y죠? Y는 지구에서 무게 X의 몇 분의 몇?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6분의 1X라는 관계가 나타나죠. 그럼 달의 무게가 24. 이거는 Y값을 말하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24는 6분의 1X. 양변에 뭘 곱해야 되나요? 지금 지구의 무게를 구하려면 X를 구해야 되죠? 네. 그럼 여기는 6분의 1 없애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6을 곱해야 돼요. 양쪽에 똑같이 6을 곱하죠? 그럼 약분되고 X는 곱하면 144. 네. 2번. 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나타낸 거랍니다. 네모의 알바 수를 써놓고 좌표 평면 1을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지금 2번 문제 질문이었잖아요. 네. 당연히 정비례 그래프니까 항상 어떤 점을 지나가죠? 원점. 원점의 점의 좌표는 0,0. 0,0을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무슨 말이죠? y가 4. 아니죠. 네. 컴마 앞에 있는 거는 x 값이에요. x가 4일 때 y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죠?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y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고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x 사이에는 곱하기 생략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4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남네요. 이렇게. 다음 중 y는 a분의 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a분의 x. 지금 여기 a가 숫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리는 문제인데 y는 a분의 x. y는 a분의 여기 앞에 x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이 사이에는 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a분의 1 곱하기 x를 줄여서 이렇게 단계별로 썼다고 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a분의 1 곱하기 x. 근데 x가 분모 a랑 약분을 시도하는데 약분이 안 되니까 분자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근데 곱하기는 생략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면 돼요. 그럼 이런 꼴로 본다면 얘는 y는 a분의 1이라는 숫자에다가 x를 곱한 케이스니까 무슨 비례죠, 이게? 정비례요. 정비례. 1번 정비례한다. 맞는 말이고요. y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얘 정비례는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어느 점을 지나가죠? 이 원점을 지나가죠. 그럼 y축과 이 원점에서 한 점에서 항상 만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a,1을 지나간다. a,1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대입해보면 된다고 그랬죠. 식에다가 x의 a를 콤마 앞에는 x값, 콤마 뒤는 y값. 이걸 집어넣어봐서 식이 참이 되면 지나가는 거고 참이 되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 y 자리에 1 대입하고 는 a분의 x 자리에 a 대입하고 참이 아니에요. 참이네요. a분의 1은 약분되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1분의 1, 1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나요? 아니겠죠.
이 식은 y는 a분의 1x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a 값이 양수이면 이 x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가 되겠죠? 양수분의 1은 양수니까. 그럼 a 값이 양수가 되면 a분의 1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게서 양수이면 얘는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직선이 되고, 만약 a 값이 음수가 되면 그때 a분의 1도 음수가 되죠. 음수분의 1은 음수인 거니까. 그럼 x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이 그래프는 2, 4와 4, 4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2, 4와 4, 4를 지나는 게 아니고 a 값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죠. a의 부호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지난다는 말은 틀렸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죠. 틀린 답을 찾는 거니까. a 값이 양수이면 1, 4와 3, 4를 지나가요. 2, 4와 4, 4를 안 지나가고, 음수일 때만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a 값에 관계없단 말은 실제로 틀린 겁니다. a 값에 관계있게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집니다. y는 ax 그래프와 만난다? 만나나요? 정비례끼리는 항상 서로 만나요. 정비례 그래프끼리는 항상 서로 만나. 어디서 만나?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되죠?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 y는 마이너스 4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 아래 가는 직선. 근데 얘보다 얘가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급하게, y축이 좀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정비례끼리는 항상 어디서 만나나요? 원점에서 만나요. 정비례끼리는 항상 서로 원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다 해야 되고, 숫자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a 값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기 때문에 저런 해석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 질문 나온 거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1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와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B의 좌표가 모두 y좌표가 모두 마이너스 6일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그림을 조금 크게 해봅시다. 어차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뭐와 뭐가 필요하죠? 밑변 높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럼 밑변 길이를 잡아야 되고 높이를 잡아야 되는데 높이는 알고 있지 않나요? 얘 높이 얼마예요? 높이 알고 있어요. 그림에 지금 나와 있어. 높이니까 길이가 음이 될 수는 없죠. 6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밑으로 6칸 내려왔으니까 실제로 길이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높이가 6이 됐어요. 근데 밑변만 찾으면 되네. 근데 밑변이라는 게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까지 이 길이가 밑변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점이라는 게 점 A가 X좌표는 잘 모르겠지만 Y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점 B도 그러네요. X좌표는 잘 모르겠지만 Y좌표는 마이너스 6이죠. 안 그래요? 지금 문제 그렇게 돼 있었잖아. A와 B가 마이너스 6에서 이렇게 일직선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점 A의 Y좌표도 마이너스 6이고 점 B의 Y좌표도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나요? 됐어요? 남은 건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점 A는 어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이 직선에서 Y가 마이너스 6일 때 그때 이 점의 X좌표 여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위치.
그럼 y에다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그때 필요한 x값이 나오겠죠? 대입해 봅시다. 식에다가. 마이너스 6은 2분의 1 x. 이 x를 구하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돼요? 이 x를 구하려면 여기는 2분의 1이 없어져야 되죠? 근데 2를 곱해야 돼요.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여기다 2를 곱하면 여기는 2가 약분되고 이제 x가 남겠죠.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같은 구조로 여기 있는 점 B는 어디 직선 위에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여기다가 같이 y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점 B의 y좌표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짝지어지는 점 B의 x좌표가 나오겠죠. 점 B의 x좌표는 여기쯤에 찍혀있을 거예요. 아마 대략 양수인 것 같은데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y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3x. x를 구하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야 되죠? 항상 x를 구하려면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야 돼요. 네,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죠. 그 약분되고 x는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가 되고 3분의 6은 2. 네. 여기가 2예요. 그럼 3번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실제로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죠. 이 길이 얼마죠? 14. 그죠? 원점에서 오른쪽 2칸, 왼쪽으로 12칸, 총 칸은 14칸. 그 밑변 길이도 구해졌죠. 밑변 길이는 14. 따라서 이제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4 곱하기 높이 6 약분하면 7, 6, 7, 42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나와요. 자, 두 정비례 관계 y는 ax랑 y는 b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ab에 대하여 ab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근데 이거는 두 개를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따로따로 봐야 되죠. 첫 번째 y는 ax 이 직선. 이 직선이 누구를 지나가죠? 색깔을 해봐요. 1번 y는 ax y는 ax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잘 찍혀 있어요. 표시가 잘 돼 있는 점. 누가 찍혀 있나요? 4? 아니요. 점이니까 x좌표, y좌표를 다 써야 돼요. 지금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을 때는 순서상이잖아. x좌표도 있어야 되고 y좌표도 있어야 돼요. 1,4. 그렇지. 이 그래프가 1,4를 지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식에다 대입할 수 있죠. y에 4를 집어넣고 x에 1을 집어넣어요. 그럼 a 곱하기 1. 따라서 a 값은 그냥 4네요. 그럼 a 값은 구해졌고 이번엔 b 값. b 값은 이 직선 위에 y는 bx라는 직선 위에 점이 잘 나와 있는 거 하나 찾아야 돼요. b값 구하려면 어디 잘 나와 있죠? 이 점. 몇 컴마 몇? 마이너스 4,6이라는 점을 대입해야 돼요. 그럼 y에 6, x에 마이너스 4. 6은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b, 마이너스 4b. b를 구하려면 b 앞에 있는 숫자인 마이너스 4로 양쪽을 나눠줘야죠. 그럼 얘랑은 어차피 지우를 약분하려고 나눈 거니까 b만 남고 여기는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부호는 음수가 되죠.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2 남고 여기 3 남아요. 2분의 3. 자, A값, B값 다 구했어요? A값은 4, B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A, B를 계산한 얘기는 A와 B를 서로 곱하란 얘기고 A값이 4, B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음수 대입하면 가로 치라고 그랬죠? 양수, 음수를 곱하면 부호는 음수가 되고 약분하면 1, 여기는 2가 남아서 2, 3은 이렇게 돼요. A, B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된다. 같은 기계 4대를 12시간 동안 가동해야 끝나는 작업이 있답니다.
기계 X대를 가동해서 이 작업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Y라고 했을 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런 기계가 몇 대 있냐면 4대 있습니다. 이렇게 이 4대를 각각 몇 시간씩? 12시간씩. 자, 이렇게 돌리면 작업이 끝난답니다. 그럼 작업을 다 마무리하려면 작업의 총 시간은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걸리는 총 시간 48시간. 한 기계당 4시간, 12시간씩. 근데 기계가 4대. 그럼 총 48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게 좀 헷갈리면 관계를 따져봅시다. X가 시간이에요. 저기 책에 나와 있죠? X가 죄송합니다. X가 기계 대수. 그 다음에 Y가 걸리는 시간. 그럼 기계가 한 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아니요. 작업의 총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48시간이지. 작업의 총 시간은 48시간이에요. 근데 기계 한 대로 이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죠? 48시간이 걸리는 거죠. 기계 한 대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 기계가 2대 있다면 그 2대가 48을 공평하게 나눠서 일을 할 테니까 24시간. 3대 있다면 16시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가다 보니까 X가 있다면 총 시간은 지금 뭘로, 이 숫자들이 왜 나온 거예요? 기계 대수분의 총 시간, 기계 대수분의 총 시간, 기계 대수분의 총 시간을 계산해서 지금 이런 시간이 나온 거죠. 그럼 관계식은 기계 대수분의 총 시간. 그래서 Y는 X분의 48이라는 무슨 비례? 반비례가 성립하죠. 관계식을 나타내시오. Y는 X분의 48. 8시간 동안, 8시간이면 이건 X값이에요? Y값이에요? 문제 위에 읽어보시면 Y값입니다. Y가 8일 때 몇 대, 이거 X값 구하라는 얘기래요. 그럼 Y에 8을 대입하고 X는 잘 모르겠고 48.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건데 X를 구하려는데 분모 X에 써도 계산이 불편하죠.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분모 X랑 여기 있는 8에 서로 자리 바꿔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도 계산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X는 8분의 48 약분하면 6대가 필요하다. 8시간 만에 이 작업 끝내려면 기계 6대 필요하다. 새로 구입한 216쪽의 책을 하루에 X쪽씩 읽어 Y 1일 동안 모두 읽으려 한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구하시오. 216쪽의 책을 하루에 X쪽씩 읽어요. 이거는 관계성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방 알면 좋은데 만약 금방 모르겠으면 XY 관계를 가지고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총 책의 쪽수는 216쪽인데 하루에 한 쪽씩 읽어. X값이 지금 하루에 읽는 쪽수죠. 하루에 한 쪽씩 읽어요. 그럼 며칠이 걸리죠? 총 쪽의 수는 216쪽. 하루에 한 쪽 읽어. 그럼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216일이 걸리겠죠. 하루에 2쪽씩 읽으면 216을 뭘로 나누냐면 2로 나누고 있는 거죠. 이렇게. 3으로 하루에 3쪽씩 읽으면 216을 3으로 나눈 값이고 이러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게 만약 X값이 주어지게 되면 X가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X가 주어지게 되면 전체 쪽수를 하루에 있는 쪽수로 나눠주면 총 걸린 시간 Y가 나타난다. 따라서 관계식은 Y는 X분의 216이라는 무슨 비례죠? 반비례가 됩니다. 네, 틀렸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위아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틀렸어요. X분의 216이죠.
정비례한다. 아니에요. 반비례합니다. y에 대한 x의 비율은 일정하다. y에 대한 x의 비율은 일정하다. 삼책에다 줄여서 자, 헷갈리니까 이거 좀 잠깐 킵해 둡시다. 다른 것부터 먼저. 책을 10일 동안 모두 읽으려면 하루에 18쪽씩 읽어야 된다. 책을 12일, 이게 y값이죠. 날짜는 y값, 하루에 읽는 쪽수는 x값. 이거 한번 집어넣읍시다. x에 18 집어넣으면 y가 12가 나온다. 12, 18분의 216. 이렇게 됩니까? 되겠죠? 네. 얘는 맞는 말. 책을 하루에 24쪽씩 읽으면 8일 걸린다. 24쪽, 이게 x값이에요. 8일, 얘가 y값이죠. 숫자 집어넣읍시다. y에 8, x에 24, 216. 성립하나요? 이거 안 맞죠? 얘랑 곱하면 216이 돼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잖아. 안 맞네요. 3번. y에 대한 x의 비율이 일정한가요? y에 대한 x의 비율이 일정한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x가 높아질수록 답이 달라져서 y에 대한 x의 비율, 이 값들에 대해서 이 값이 비율이 일정하냐? 그러면 2배, 얘는 2분의 1배, 3배, 3분의 1배. 일정한가요? 그렇지 않죠.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 정답은 4번이었다. y가 x에 반비례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반비례하는 것을 고르랍니다. 일단 식의 모양이 y는 x분의 숫자, 이런 꼴이 돼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일단 1번은 답이 되죠. 이건 무슨 비례? 정비례. y는 숫자 곱하기 x, 정비례. 얘는 5번은 무슨 비례? 아니에요. 이렇게 생략되어 있죠?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x고, 얘는 숫자 곱하기 x니까 무슨 비례예요? 정비례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건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기억나요? 정비례에서는 a값 구하려면 x분의 y 해야 된다. 자, 잘 모르겠으면 보세요. 남은 건 어쨌든 1번은 답은 맞고 2번, 3번 아니면 4번인데 혹시 이 기억 납니까? 정비례에서 이 숫자를 구하는 방식은 양쪽에 뭘 곱하면 되죠? 이 숫자만 구하려면 분모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x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도 x를 곱하겠네요? 그럼 얘는 약분되고 지워지고 저 반비례에서 저 숫자를 구하는 방식은 x 곱하기 y 한다. 결론은 x, y가 숫자가 되면 이건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근데 4번은 아니잖아요. 3번이 답이네요. x, y는 숫자, 반비례.